이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서 좀 길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공부도 하지만 스포츠도 하고 무슨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십니다. 네. SAT를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아이비리그를 지원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당신의 선택이 오리얼티 그룹의 리얼터 정은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이나 타주에서 달라스로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교와 대학 입시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나눠보고자 엘리트 프랩 플라워마운드 지점의 이승경 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 합니다. 엘리트 프랩은 미국에서 30년 이상 SAT, ACT, AP 시험을 준비를 비롯해 전 과목 튜터링과 대학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온 교육 전문 기관인데요.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과 체계적인 상담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트 프랩은 텍사스에 5개 지점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27개 지점이 있고요. 또한 캐나다, 중국, 한국 등 해외에도 1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식 인가를 받은 온라인 학교, 엘리트 오픈스쿨도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제 딸의 입시 컨설팅을 이곳에서 받았고요. 그 결과 만족할 만한 학교에 진학해서 현재 대학 생활도 즐겁게 잘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트 플라워마운드 지점 원장 이승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 대상으로 미국의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안내하는 세미나나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엘리트의 입학 컨설팅, 그 다음에 대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필요한 것들, 전공이나 학교 선택, 수업 선택, 과외활동 계획, 시험 준비 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달라스 지역의 학교와 대학 입시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특정 학교를 홍보하거나 추천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각 가정의 상황하고 자녀의 성향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본 영상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달라스 근교 사립학교 입학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달라스 근교 유명 사립학교들은 보통 몇 학년부터 입학을 해야지 가장 수월한가요? 달라스 인근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라고 하면 여학교인 하커데이, 그다음에 남학교인 세인트 마크스, 그다음에 남녀공학인 그린힐스가 있는데요. 이런 사립학교들을 입학하실 때는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들어가야 쉽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중등과정이 시작되는 5학년, 그다음에 고등과정이 시작되는 9학년 때가 가장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야 좀 수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립학교들은 결혼이 나는 경우에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공석이 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9학년 이후로는 거의 이제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학생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명문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 되고요. ISE나 SAT 같은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시험의 일정들을 확인하셔서 언제 시험을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시험 점수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고 인터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학생이 추천서를 받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관리하시는 게 우선 가장 번거로우신 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영어입니다. 아무래도 명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뛰어난 학업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미국에서의 수업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 토론, 그리고 많은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합격한 이후에도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게 맞고요. 이제 ISE나 SAT 점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학생을 거르는 데 사용되는 필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는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추천서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격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도 현실적으로 입학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입학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이제 명문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도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영어 실력을 기대합니다. 그렇고 또한 이제 수업 자체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영어 능력이 좋아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6학년 이후로부터는 토론과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 학생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지만 영어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시험 성적이 좋으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성적을 통해서 1차 선발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인터뷰와 추천서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TO가 나야, 결석이 나야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학년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명문 학교에 간다고 해서 이후에 고등학교 이후에 명문 대학에 갈 수 있는 명문대학 가는 게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입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학교 좋은 명문 사립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지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고요. 최근 작년 아니면 최근 2년 동안 갔다 온 학교 리스트를 올리고 몇 명이 갔는지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스탠포드나 하버드,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로 진학한 학생들도 꽤 많고요. 다른 주립대학들, 다른 타주에 있는 좋은 주립대학들,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영재 프로그램, 스템, 특목고 이런 개념들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서 이런 거를 이제 다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한국 영재고, 과학고처럼 학교 이름 자체가 입시에 유리한 구조 같은 게 미국에서 통하나요? 미국에선 그런 게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미국의 대학 입시는 그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에 나왔냐보다는 그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나갔냐를 총체적으로 보는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당연히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오산이라고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AG, TAG, IB, AP, 스템 매그넷 프로그램 같은 게 실제 대학 입시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있었느냐도 보고 또 어떤 수준의 수업을 들었나 보는데요. 이제 택이나 그러니까 스템 매그넷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것가 이렇게 물론 거기에 대학 입시에 표시는 되지만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건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IB나 AP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서 레벨이 높은 수업이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은 확실히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GPA는 두 가지 GPA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Unweighted GPA라고 해서 어느 과목이든 동일하게 A에서 A는 4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weighted GPA라고 해서 만약에 동일한 A라고 하더라도 좀 더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는 GPA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 지원을 할 때는 weighted GPA 외에 unweighted GPA를 같이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만약에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의 수업을 들었다면 동일한 A를 받고도 더 높은 GPA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GPA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이 학생의 아카데믹 프로파일을 평가할 때 GPA라는 점수만 보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수업을 들었느냐 그것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 수업을 들어서 A를 받고 만약에 좀 더 어려운 AP 수업을 들어서 B를 받았을 때 동일한 GPA를 혹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AP 수업을 들었다는 그거 자체로도 이 학생은 조금 더 자기가 진취적으로 수업을 들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GPA라고 해도 조금 더 어려운 레벨의 수업을 듣는 것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대학 지원
달라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제 가장 이제 현실적인 공립고등학교 진학 후에 대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거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달라스 근교에서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은 보통 어떤 대학을 가나요? 좋은 학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는 적지만 아이비리그나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매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알렌에서 작년에 하버드에 진학한 학생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프라스퍼 하이스쿨에서도 예일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고, 프린스턴이나 스탠퍼드를 가는 학생들도 이 인근에서 달라스 인근에 있는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 순위가 30이고요. 텍사스 A&M은 51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텍사스 A&M의 지원자 대비 합격 비율은 57%였고요.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26.6%였어요. 근데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텍사스 거주자였던 학생과 텍사스 외 바깥에서 타주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텍사스 거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37.7%였고요. 타주에서 지원한 학생의 합격률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주에서 UT 어스틴을 지원하는 경우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텍사스 내에서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자동 합격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자동 입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든 탑 5% 아니 탑 10%의 랭크를 갖는 학생은 5%의 경우에는 UT 어스틴에 10%의 경우는 텍사스 A&M에 자동으로 입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 두 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 입학은 과를 어느 전공을 할지를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문학으로만 진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학생이 인기가 있는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학과를 전공을 지원하고 싶다고 한다면 경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37%, 57% 이 정도의 합격률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같이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업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는요, UT 어스틴을 쓰는 학생들이면 아이비리그에 대한 지원서 작업도 같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타주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쓸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다만 텍사스에 있는 학생들은 텍사스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타주에 있는 좋은 학교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원하고 그러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비리그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성적만 좋아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SAT 점수가 탑 2%이다. 미국에서 그 2%인 학생의 숫자와 아이비리그 신입생 학생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아이비리그 신입생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SAT를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아이비리그를 지원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1등, 모든 고등학교 1등 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아이비리그 신입생 숫자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아이비리그의 합격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교들은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과외 활동 이력, 그다음에 좋은 추천서, 좋은 에세이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군요. 어렵네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한국이나 타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달라스 지역 학교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달라스 이주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좋은 학군의 학교들이 많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있는 공립학교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학교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할 뿐더러 그 안에서 과외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들이 다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AP 레벨의 수업들, 어려운 수업들도 많이 제공하고 듀얼 크레딧도 많이 제공하고요. 그래서 대학 지원서일 때 도움이 되는 어려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낯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텍사스의 고등학교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가 알렌 하이스쿨인데요. 알렌 하이스쿨의 학생 수는 7,000명에 가깝고요. 텍사스에서는 학생 수가 4,000명이 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 학년이 1,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서 좀 길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타주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규모의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환경을 제공할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엄청난 규모 때문에 또 다른 특징은 스포츠나 여러 가지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스포츠 팀이 다 다양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밴드나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다음에 그 밴드나 오케스트라, 티에러, 콰이어 모든 팀이 주 레벨에서 컴페티션을 하고 대회를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상 경력을 만드는 것도 많죠. 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학원들에 오시게 된다면 수업뿐만 아니라 과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굉장히 많이 활발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의 수학과 커리큘럼은 타주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것이 잘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거 외에 텍사스에 왔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덜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동부나 서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한테 들었던 피드백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공부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해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온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여기는 공부도 하지만 스포츠도 하고 무슨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십니다. 네. 사실 GPA나 시험 점수는 일종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럭을 쌓는 것 같아요. GPA가 우선 기본이 되고요. 그 위에 시험 점수를 쌓는 것 같습니다. GPA가 좋지 않은데 시험 점수가 좋은 것이 성적을 커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선 GPA가 어느 정도 튼튼해야 그 위에 좋은 SAT 점수를 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GPA는 요즘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GPA는 다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PA가 막 4점에 가까운데 웨이티드 GPA가 4점인데 그 학교에서 등수가 하위권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GPA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이 GPA가 좋다고 해서 뛰어난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게 시험 점수예요. 시험 점수는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라고 해서 전국 기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전국 기준. 이 학생이 받는 점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절대적인 점수인가요? 아니면 상대적인 점수인가요? 약간 상대적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A 점수는 그 학교에서 랭크가 없이 본다면 그냥 4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뛰어난 학생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SAT 점수는 점수와 더불어서 이 학생이 전국에서 탑 몇 %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 어느 정도 뛰어나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학 지원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학업에 대한 그 과외를 받는 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학 지원을 준비했을 때 컨설팅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네. 중학교 때는 사실 준비하실 수 있는 게 매스나 잉글리시 부분에 있어서 기초를 굉장히 탄탄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듣는 수업에 어떤 수업을 선택했느냐, GPA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과외활동 어떤 것 하느냐 하나하나가 다 대학 지원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계획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수정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좀 더 애드하고 학생의 전공에 따라서 또 좀 더 그러니까 바꿔가면서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입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정리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면. 미국 입시를 생각하실 때,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물론 한국과 많이 달라서도 그렇지만요. 미국 입시에는 정해진 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학생마다 학생의 상황과 특성, 장점, 약한 점, 그 다음에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화된 전략과 플랜이 필요해요. 그거는 수업 선택이나 전공 선택, 과외 활동 계획, 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요. 에세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외부에 많이 있지만 그게 정말 내 애한테 맞는 적용 가능한 그런 정보인가라는 걸 생각하실 때 차라리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경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조언을 들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정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해나가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같이 해나가는 그런 도움을 받길 원하신다면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 입시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은 저희 이제 리트프랩 플라마운드 지점의 이승경 원장님과 함께 직접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스 지역 집 관련해서 저 오리얼티 정은아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또 불러주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